오늘 독서노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제 조금 쉬고 또 마음을 다잡고 나니까 오늘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또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겠죠? 요즘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써서 독서노트를 쓰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책을 마쳤는데 오늘은 지금 읽고 싶은 원서가 있어가지고 한국 책은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마쳐가지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부분을 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제가 에필로그 안 읽었어요. 에필로그래, 프롤로그를 안 읽었거든요. 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거. 제 꿈은 1루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글입니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끌어당기면 법칙 심상하잖아요.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엄청난 좀 심적 안정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이후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이 입에 자주 내린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심상한 끌어당김의 법칙, 노잉, 싱크로니티에 대해서 아마 이 저자께서는 강조하실 것 같아요. 그들이 놀랄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Okay. I need to set the alarm. Recently I always forgot. Okay, it's not a big deal. 그들이 놀랄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예를 조금 더 살펴보자.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진짜 상상하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는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닥쳤을 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사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을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가? 참 근데 그거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또렷하게 보이는 것과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훈련해서 상상하는 것. 저는 꼭 굳이 얘기하자면 그 느낌이라는 느낌도 있는데 느낌이 많았던 적이 많았고 근데 계속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시간에 그냥 좋은 생각,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리 없는 그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어 했다는 그 일화가 전해집니다. 뭐죠?
지금 딴 생각하고 왔어요, 아이린님. 잠깐. 오케이.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미 영문을 알리 없는 그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었다는 그 일화가 전해집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아이린님 집중. 지금 막 또 다른 생각하죠? 조 단위로 세게 될 거라고. 세게가 아니라. 괜찮아요.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는 이것도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 좀 허리가 아프지? 어제 잘 자고 진짜 잘 자고 일어났거든요. 뭐지? 운동하러 가긴 갈 건데 왜 허리가 아프지? 오케이. anyways,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 후에 거두리라는 그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 알았어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자신이 있나? 그냥 요즘에는 드는 생각은 자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또 아프네. 책 읽으려면 목이 아프고 책 읽으려면 허리가 아프고 아휴, 괜찮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그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고민하는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나도 진짜 계속 속상하는 그게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겪어보기라도 한 거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느낌일까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저의 경험적으로는 안 된 것도 있겠죠. 안 된 거는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딱 중지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마치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근데 그거 있잖아요. 막 내가 꿈꾸는 거 이렇게 딱 그거 딱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일까? 이러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물음표잖아요. 근데 그 딱 상상하는 머릿속에 그 순간에 상상하는 그때 그 느낌이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연애에서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어요. 감에 이끌려서 막 움직이는데 그 왜 처음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운명이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첫눈에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 못했지만 그 알아보는 그 느낌이 뭘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목이 안 풀려서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내가 허리가 왜 아프지? 나는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잉이라는 그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리한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또 딴 생각하고 왔죠? 아이님 집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진심과 진정성. 아니요, 지금 제가 딴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성찰이 갑자기 되어가지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막 생각이 떠오르네요. 지금 아이디어가 책 읽을 때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좋은 거예요. 왜 어떤 분은 샤워할 때 많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책 읽을 때 많이 떠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처음에 집중해서 몰두까지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몰입까지 가버리면 몰입이 되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완전 책에 몰입이 되어서. 자, 그래서 지금 몰두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그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기 십상이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에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다시 인생을 또 한 번 새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제가 그 전에 지금 유튜브를 좀 시작하려고 했을 때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즐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완전 강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만 바쁩니다. 그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수치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요. 내가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습니다. 제가 딱 이랬어요.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 했으니까 내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 막 쉬지 않고 자기 전까지 막 그걸 만들고 올리고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나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그 목표에 무한을 부족해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다. 그러나 노행을 알게 된 후 내 인생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노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아이디님은 계속 느끼려고 하는 거,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노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별한 감각.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유튜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류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른다.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명확한 그 답이 없었거든요. 명확한 답. 내가 뭘 하고 싶지, 뭘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노행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와 항상 대화하는 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린을 완전히 다른 자아로 분리를 해서 이 독서노트를 할 때도 항상 아이린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뭔지 이걸 계속 들으려고 매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몸도 넌 괜찮아 난 행복해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할 때도 있거든요 제 몸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강박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운동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매일 책을 읽고 그리고 독서노트를 쓰고 막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막 아니 뭐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준비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독서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 자체를 조금 다스리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어쩌면 미래의 나의 커리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도가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다.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을 수 없겠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항상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훈련한 게 뭐 한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그런 게 다 준비가 아니었나. 준비였다. 너무 좋네요. 뭔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그 느낌이랄까요? 좋아요. 책이 이렇게 좋아요. No, it's not. I'm just changed white color and okay. Save to gallery. 이거 독서부터 하려고요. 했어요. 그래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서 보내온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에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보장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정의식만 사용합니다. 그치. 무의식이 지배하죠, 무의식. 어떻게 보면 습관.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이죠, subconscious. subconscious mind, unconscious mind. 평소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 기억. 저도 미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심상화를 되게 한 지 오래됐거든요.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 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노잉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 체험이라는 게 경험 말하는 걸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뭐지? 이 몸에 자, 노잉은 우리 삶의 희망이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 미래는 어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저랑은 지금 이 저자분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나는 집중하지 않은 거거든요. 과거와 미래는 나의 통제 불가능력이다. 미래에 집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단지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즐기는 거,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거.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훌륭한 삶을 사는 이들도 노잉을 인지하고 노잉이 이끄는 대로 승부를 거두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노잉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했어요, 저는. 혹은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노잉의 존재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도 인생의 선물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잉의 신비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미래를 찾기 위한 몸을 떠나보자. 사실 저는 이런 노잉이라던가 미래 기억 아니면 synchronicity,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지금 현재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심상화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완전히 믿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내가 원하는 그 심상화를 하지 않거나 미래 기억을 하지 않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하는 순간. 오케이, 이거 하나만 읽어볼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저 원래 예시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꼭 읽고 싶네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들어본 것 같아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의 소설의 세계로 그렸지만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할 것 없던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금해요. 어떤 감각인가?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그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댄 느낌.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어를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그저 파주소에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는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 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그 깨달음을 뜻하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in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맞아요. 이런 걸 느낄 때 저도 많거든요. 에피파니. 제 일기 같은 그 편지에도 많이 적혀 있거든요. 에피파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나? 인생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과거에 이렇게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했던 거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런 거 그때 할 때 그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딱 생각했던 게,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했던 거? 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 어느 순간 그걸 인지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독서노트를 마치고, 제가 지금 빨리, 그리스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읽고 싶어, 지금. 그래서 오늘은, 한글 독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님 수고했어요.